자, 거기에 대한 트윗 한번 볼까요? 강경화 임명? Civilization 로마 숫자죠. 6VI 하고 물음표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입성 마음에 든다. 실용적인데 콩콩 박아둔 반짝반짝이 좋아 좋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문바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전국 급냉이란다. 폭염에 잘 됐네. 크크크. 아침에 10시에 무슨 삥꽁 와가지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일요일 아침에 누가 무슨 문자를 보내질 않잖아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날라와가지고 아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런 주의보도 날라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오늘. 주말에만 우리 딸내미네 뭐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아줘야 돼. 얘들은 집안에서 노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어딘가를 가야 돼. 아, 날씨 막 떼약볕에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정상인 대한민국을 위해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을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지지하며 축하합니다. 선진 외교, 적폐 청산으로 멋진 외교부 만들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디어 몽고님이 중요한 거 올리셨네요. 속보, 소녀상 제작한 김은성 작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기념 인사동에서 축하주 쏠 테니 나와라 공지 올렸답니다. 많이들 참석 지났겠네요. 방송 나갈 때. 안타깝다. 생방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문바라기님의 트윗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 앤드 윤병세 퇴임 이런 걸 두고 겹경사라고 하지. 예. 이렇게 올리셨네요. 자, 그런데 야3당이 강경화 임명에 반발해서 메시지는 그래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언제 협치는 했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해보고 좀 뭐 안 한다고 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안 무슨 한다고 보여주고 하기에는. 난 다음에 좀 안 한다고 좀 빼야지. 아쉬워라도 하지. 정우택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와 협치 포기 선언이다.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 신기하네요. 라임을 맞춘 건가요? 장난쳐? 진짜 좀 유치하다 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처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포기열,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앞으로 계속될 국회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거두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개는 무서울 때 짖거든요. 그러면 예. 네. 열심히 짖으라고 하시고요. 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큰 애들은. 으르릉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화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건 같은 게 없었어. 예,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가짜 결혼 이것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연모를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 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 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 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싫어하니 내가 임명을 철회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자유당 같은 경우에서 뭐 논평을 하는 거는 뭐 다 뭐 개가 짖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사에 없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될 거는 그 모바일 중심의 시민 네트워크가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시민들이 국민회에서 일정 수준 분포를 넘어가면 그 시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지금 뭐 그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당은 공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지. 원래 하던 그 정치 바닥이 그대로 있고 지금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기에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있던 자리가 그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나 본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장대로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론고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들이 되돌리면 돼요. 예. 전혀 되돌리지 않으면서 임명했다고 그 야당을 무시했네. 그러니까 협치라는 부분은 진짜 웃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목도 나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열구가 뭐였죠? 옛날 같으면 척살.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세 가지나 있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는 참수였어요. 참수였어요. 먹을 치는 거. 예. 그다음에 척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협치라는 말을 자유한국당은 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척살이건 참수건 청산이건 그 대상이 되다 뿐이지 그 안에 주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예. 제가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했더만요. 제가 살인자가 살해당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와서 밥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런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항했단 말이에요. 순항했는데 그 순항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역사에 있어서 평행이론 같은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불어. 이제 야당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물론 그 사이에 안경환 후보자의 사태가 주는 나름대로의 쇼키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잘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올 것이 온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강경화를 임명 안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칼을 뺐는데 누구라도 한번 떨어뜨렸어야 되는 상황태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분. 국회 네. 통과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심한 경우는 몇 개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지금 재판관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소장- 전에 예. 대행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안 해줘도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큰 네. 문제는 없어요.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바른정당하고의 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대들이 생각하는 큰형님 트럼프를 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지를 못하여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좀 2017년으로 지금 빨리 패스트포워드를 하셔가지고 좀 같이 갑시다 좀. 자,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추천이라는 것을 가동하겠다. 민정수석실도 있고 그 인사수석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관 몇 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 없이 많은 관련된 분들을 지금 뭐 한 60~70명 이상 이렇게 발굴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꼬투리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이라는 거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임시기구처럼 느껴지는데 기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을 하고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된 사람들을 약식 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요. 관련해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2, 3배수를 1, 2배수로 다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명, 2명 정도를 압축한 뒤에 정밀 검증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건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좀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정말 또 화딱지나게 하는 게 연합뉴스가 이게 그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론사라기보다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낸 기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금주중 가동하기로 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거든요.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그 다른 그 기사에 봐도 인맥 난항, 인사 난항 이런 표현들이 계속 그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 표현이거든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언론들에서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인사추천위원회를 네. 가동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이거는 가동돼야 될 기구였는데 네. 급한 인사, 제일 시급한 인사를 어느 정도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이거를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 정부도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인사 검증위는 발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인사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인사추천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야당 쪽에 그 협치하자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면서 들어간 거였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야당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보세요.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인재풀, 인사풀 이런 거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 다 완전 무너뜨려놨죠. 일단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탄핵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뽑히다 보니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는 오히려 이 정도 해낸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봤거든요. 기적이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 해놓은 것을 기적이라고 봐요. 인사 난맥이요? 건건이 그런 식으로 난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인사들 중에 그 정도 곤란했으면 인사 난맥이 아니라 선방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역대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렇게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저도 아니, 이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 민주진보 쪽 분들이 꽤 있더라고. 소위 비판적 지지라는 분들. SNS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못마땅한 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야. 에이, 그러다가 그러다가 특히 안경환 문제가 터지니까 자유한국당만큼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세게 나가다.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거나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그 기존에 있던 한경호 같은 언론들의 스탠스이기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것대로 칭찬해 주면서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 중에 실수도 한 해라고 바라보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남들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잘하네 했지만 자기 본능이 그냥 발동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요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좀 되게 말초적인 이기심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물어뜯잖아요. 결국에는 개혁도 아무것도 안 돼. 안 돼요. 예. 결국에 논란만 되다가 지들이 바라는 개혁도 안 된 상태로 그려놓고 그렇게 망가뜨려놓고 봐. 너 개혁 못했지? 결국에는 그 실패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대단히 잘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목적이 정말 설득이라거나 안 그러면은 비판적 지지를 위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냥 똑똑한 척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목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든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 조목조목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적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당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들은 비판적 지지네 뭐네 이야기를 하지만 또는 기계적 균형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느끼는 게 이것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라. 가장 큰 최고의 목표가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싫더라도 우리의 공동 목표가 뭔가를 같이 가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독재가 엄혹할 때는요. 절대 악이라는 박근혜나 이명박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잘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오히려 민주, 시민, 진보 단체들이 많이 깨진다고요. 목표가 사라진 뒤에 방향성이 틀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장관 후보자들 중에 이명박근혜 때 장관들처럼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막 탈루한다거나 그런 식의 절대약을 가진 인물은 없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 터지니 기다렸다는 듯이 니들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얻게 되는 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뭐 어떤 공격이 몰리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된 상태로 이미지만 나빠지고 결국은 실패한 정부처럼 되는 거.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잖아요. 예. 참여정부 때 깨달아 봤잖아요. 예. 진정성을 믿는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검증하다 보면 의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잘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만 비판적 지지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실수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 보고 뽑았겠네. 개혁은 진짜 하고 싶었나 보네 정도까지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실수 하나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특히나 SNS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SNS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소통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배설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SNS라는 게. 그 배설을 통해 갖고 계속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의 이익심밖에 난 안 보이는 게 없더라, 솔직히 말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발표한 건데요. 뇌는 칭찬보다 비난에 맞춰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6월 4일 Scientific Reports라고 그 지에 발표돼 있는데요. 두크 대학의 연구팀은 뇌 영상과 행동 분석을 결합해서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다른 의의 악한 행동에 더 엄격하다는 것, 곧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자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류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들이 대통령이라면 임명 안 했겠습니까?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포함, 당신네들이 대선 후보를 올리려고 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포함, 당신네 정권에도 있었던 외교 장관들도 임명 지지를 할 만큼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인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강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예. 임명권 행사. 몽구님이 중요한 거 올리셨네요. 속보 소녀상 제작한 김은성 작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기념 인사동에서 축하주 쏠 테니 나와라 공지 올렸답니다. 많이들 참석 지났겠네요. 방송 나갈 때. 안타깝다. 생방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문바라기님의 트윗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 앤드 윤병세 퇴임 이런 걸 두고 겹경사라고 하지. 이렇게 올리셨네요. 자, 그런데 야3당이 강경화 임명에 반발해서 메시지는 그래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언제 협치는 했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해보고 좀 뭐 안 한다고 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안 무슨 한다고 보여주고 하기에는. 난 다음에 좀 안 한다고 좀 빼야지. 아쉬워라도 하지. 정우택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와 협치 포기 선언이다.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 신기하네요. 라임을 맞춘 건가요? 장난쳐? 좀 유치하다 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처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포기열,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앞으로 계속될 국회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협조는 이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연문을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 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 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 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싫어하니 내가 임명을 처리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자유당 같은 경우에서 뭐 논평을 하는 거는 뭐 다 뭐 개가 짖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사에 없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거기에 대한 트윗 한번 볼까요? 강경화 임명? civilization 로마 숫자죠. 6VI 하고 물음표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입성 마음에 든다. 실용적인데 콩콩 박아둔 반짝반짝이 좋아 좋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문바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전국 급냉이란다. 폭염에 잘 됐네. 크크크. 아침에 10시에 무슨 삥꽁 와가지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일요일 아침에 누가 무슨 문자를 보내질 않잖아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날라와가지고 아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런 주의보도 날라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오늘. 주말에만 우리 딸내미네 뭐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아줘야 돼. 얘들은 집안에서 노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어딘가를 가야 돼. 아, 다시 막 떼약볕에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정상인 대한민국을 위해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을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지지하며 축하합니다. 선진 외교, 적폐 청산으로 멋진 외교부 만들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디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을 해주셨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거두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개는 무서울 때 짖거든요. 그럼요. 예. 네. 열심히 짖으라고 하시고요. 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큰 애들은. 으르릉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화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건 같은 게 없었어. 예,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가짜 결혼 이것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될 거는 그 모바일 중심의 시민 네트워크가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시민들이 국민회에서 일정 수준 분포를 넘어가면 그 시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지금 뭐 그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당은 공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지. 원래 하던 그 정치 바닥이 그대로 있고 지금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기에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있던 자리가 그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나 본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장대로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론고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들이 되돌리면 돼요. 예. 전혀 되돌리지 않으면서 임명했다고 야당을 무시했네. 그러니까 협치라는 부분은 진짜 웃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목도 나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괄호 열고가 뭐였죠? 옛날 같으면 척살.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세 가지